아직 4명이 안 들어왔네요. 이 팀별 평가표는 다 준비를 하셨죠? 네. 오늘은 우리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다양한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 각 팀별로 이제 주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개발한 거를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팀별로 발표를 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2번의 팀 발표가 있었고, 또 개별적인 팀별 활동에 대한 보고서들이 제출이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집계를 해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60%를 A학점 이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PBL 수업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8명이니까 60%면 몇 명이야? 10명이네, 10명. 18명 중에 10명까지가 이제 A학점 이상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비중이 이제 큰 게 팀별 발표였어요. 발표잖아요. 우리 강의 계획서에 있다시피. 근데 그게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 하는 거 하고, 지난번에 중간에 한 거 하고, 또 학기 초에 한 번 한 거. 학기 초에 한 거는 사실 비중이 뭐 10% 정도 들어가지만, 이제 오늘이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팀별 평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팀과 낮은 팀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조금 더 분발할 수도 있고, 또 더 자신의 팀의 우수성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최종적으로 오늘 평가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개별적인 그런 수치라든가 뭐 출결 사항도 물론 있지만, 어 대부분의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뭐 한 1-2 점, 뭐 많아야 3 점, 11 점부터 11 점부터 8점 사이니까 그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팀별 발표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팀은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력이잖아요. 우리가 역량 평가에서도 1 번이 협력 정도를 보는 평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또 발표까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안재환이 안 들어왔는데, 안재환이 3 팀인가요? 2 팀인데 2 팀. 그쵸? 뭐 오늘 수업에 불참하는 얘기를 들은 게 혹시 있나요? 2 팀 팀원들?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저희 팀원 지금 안재환 하구님 말고도 윤성민은 오늘 면접 간다고 미리 전화를 했고요. 네. 정은총도 지금 캠프 중이어서 일단 수업 끝난 후에 평가서를 오늘 이제 녹화한 거를 보고 평가해 가지고 제출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저기 수업이 공지가 되면은 바로 평가표를 제출을 외부에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둘을 빼고 임지연 하구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뭐. 지연이가 지금 2 번이나 지금 했는데 아직도
그 진입을 못했네. 2번이나 했는데 뭐가 저희 시스템상으로 좀 오류가 있나 보네요. 다시 시도를 했는데 요번에는 성공을 할런지 모르겠네요. 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 팀에서 지금 재환이만 아직 안 들어온 거죠? 다른 연락 뭐 받은 친구들 혹시 있어요? 특별히? 그러면은 기말고사를 아니 이게 사실은 기말고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평가표를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들어오면은 이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팀 팀원들 지금 혹시 연락이 되면은 지금 한번 상황을 좀 파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연락드리는 중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연락을 하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수업이 끝나면 제가 요 네 화면을 잠깐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PBL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PBL 경진대회에 이제 그대로 참여를 하시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요번 학기부터 이렇게 그 비용 PBL 그 지원금을 쓰는 방식이 좀 복잡해져 갖고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겠지만 요거를 각 팀별로 잘 숙지를 해서 그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그 학교 정문에 가면 정문 복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뭐 파워포인트가 됐든 아래 한글이 됐든 각 팀별로 준비한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컬러 프린트를 하시고 그 소셜 비즈니스 학부의 기업사회공헌 수업이라고 이제 장부에 금액을 기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사장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시면 그 혁신융합학부의 박수연 조교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정문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그 카피를 그 프린트를 한 그 비용 처리에 대해서 그 얘기를 전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판넬을 각 팀별로 그 프린트한 거를 판넬에 이제 붙여 가지고 많이들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넬에 판넬하고 양면 테이프하고 접착 스프레이를 그 박수연 조교가 구매를 해 가지고 학부 사무실에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 사무실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수업 관련해서 그 PBL 그 제작하는 거 용품을 달라고 그러면 아마 챙겨 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각 팀별로 판넬을 제작을 해서 박수연 조교한테 다시 주면 전달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 내일까지인데 우리가 오늘 수업이 마감이어 가지고 제가 월요일까지로 좀 제출을 연장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팀에서 뭐 이게 뭐 팀원이 다 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작년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 해 보니까 그렇게 뭐 한 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어서 어 뭐 그러니까 주말에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뭐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조교가 안 나오니까 용품을 미리 받아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잘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15 일부터는 전시하고 인제 심사가 진행이 되니깐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그 전시나 그 심사에 뭐 상금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 팀에서 어떤 분이 우리 팀 거를 맡아서 판넬 제작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이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오늘 그 평가가 끝난 후에 제작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넬 제작과 관련해서 혹시 그 뭐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뭐 질문 있으시면 재환이 연락됐어요? 아니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10분을 지났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느 팀부터 할까요? 저희 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럼 4 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끝난 팀이 다음 팀을 지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15 분을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5분 안에 뭐 질의응답까지가 끝나면 그 15 분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5분 정도를 더 추가해서 총 20 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하시고 싶은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팀원들이 여러 차례 이제 논의를 거쳐서 준비를 한 거니까 어 잘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시간은 20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4 팀을 그냥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거가 좋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어요? 1 번 4 팀을 연속적으로 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1, 2, 3 1 번. 1 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얼굴이 안 보이는 학생들은 의사 표현이 없는데 어쨌든 과반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발표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팀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기업사회공헌과 CSB 4팀의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조혜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뚝딱 고쳐주는 청년들입니다. 기획 배경, 사업 개요, 사업 목표, 사업 내용, 기대 효과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사례 영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씩 깨져 울퉁불퉁한 바닥. 서랍장은 벽돌을 괴어 겨우 세워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명의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7명이 사는 집. 거실 바닥을 받치는 나무가 썩어 내려앉고 있는데 바닥이 깨지면서 보일러 열선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보이라 선인데. 이러면은 이게 떨어지면 이게 애들 화상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깨진 바닥에서 올라오는 벌레도 아이들을 괴롭히지만 어려운 형편에 이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조금 깨끗한 방, 벌레 안 나오고 하는 방, 이제 그런 걸 원하긴 하는데 참 부모로서 좀 애들한테 그런 거 불편 없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제 식구도 많다 보니까. 우리 법은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정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네모안, 한 명이 사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정한 면적 14제곱미터입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방과 면적도 늘어나야 하고 채광과 난방 같은 환경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주거 기준, 주거 빈곤층에게는 법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새남매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이 집은 반지하라 늘 습기가 차고 수시로 벌레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첫째 아이가 자는 사이 벌레가 귀에 들어가 한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피고론이 가고 이렇게 흐르길래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왜 조그만 뭐 벌레 같은 게 들어와서 물은 것 같다고.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자판 들으면 그냥 바닥에 까맣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함께 보셨던 영상은 주거빈곤의 실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셨던 사례와 같이 주거 환경이 열악할 때 질병과 우울감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주거 취약계층 10명 중 7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또 2019년 발표된 논문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 및 삶의 만족도 점수가 비주거 취약계층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거 취약계층은 건강 수준 및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불량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한다면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지고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됩니다. 이는 특히나 노인과 아이들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업 개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안할 기업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대상 기업으로 삼성물산을 선정한 이유는 바로 저희 팀의 공통 관심사가 주거 취약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홍수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저희 팀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 위주로 기업을 탐색했고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사업인 에버하우스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에버하우스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보수 및 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영감을 받아 저희 팀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확장하는 방향으로 뚝딱 고쳐주는 청년들 서포터즈 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뚝딱 고쳐주는 청년들 사업은 서포터즈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 또한 목표에 들어갑니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 및 주택 환경 개선과 기업 이미지 상승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서포터즈는 총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포터즈는 팀 구성, 주거 선정과 검토, 보수, 사후 관리로 크게 4개의 단계, 총 8개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다만 건축학 또는 관련 전공을 이수한 대학생을 모집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서포터즈 내에서 약 4인에서 5인 정도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합니다. 이후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근무 중인 실무 전문가가 서포터즈에게 사전 교육과 멘토링을 총 3회 진행합니다. 이때 진행할 교육 내용은 안전교육과 대상 지역의 현재 모습과 상황,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 현재까지 진행했던 에버하우스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변화했을지를 공유합니다. 이후 각각의 팀들이 직접 노후 주거를 찾아 나섭니다. 단 노후 주거 지역은 판자촌이나 촉방촌과 같은 밀집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게 합니다.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서포터즈는 직접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되어 주거지를 관찰하고 거주자의 개선 욕구를 파악해 보수와 시공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이후 서포터즈가 파악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통해 측정받은 예산으로 서포터즈는 전문가와 함께 수리 및 시공을 진행합니다. 수리 및 시공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시공이 미숙한 대학생들에게 맡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 시공 같은 것들에서는 아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포터즈는 이를 옆에서 직접 보며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리 및 시공을 마치고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서포터즈가 수혜 대상자에게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물어 개선된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를 측정합니다. 이는 이후 뚝딱 고쳐주는 청년들 서포터즈가 다시 진행될 경우에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서포터즈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크게 5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는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삼성물산의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주 또박또박 그 발표를 잘했는데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만약 없으시면 준비한 예상 질문을 그냥 제가 혼자 묻고 혼자 답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일단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사랑의 집수리라고 지속적으로 노후 주거를 개선해주는 사업만 하고 있는 사회공헌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이제 광주에서 진행했던 내역을 보면 1억 원으로 70세대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평균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 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후주거 개선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노후된 정도나 파손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딱 얼마라고 표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 집집마다 다르게 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 질문인데요. 기존에 삼성에서 진행했던 사업인 에버하우스는 3년간 85곳 정도를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질문은 홍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포터즈 모집을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캠퍼스 픽과 같은 사이트에다가 게시를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포터즈 같은 사업들은 현재도 아직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서 모집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진행 중에는 서포터즈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가지고 일기장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일단 아마 그 4팀에서 기존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평가표를 보고 항목에 대한 예상 질문을 추가로 했다, 센스 있게 넣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훌륭해요. 센스가 아주 훌륭한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보면요. 일단 아까 서포터즈를 선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서포터즈의 조건이나 가져야 되는 어떤 그 기본적인 뭐 역량 이런 거는 꼭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저희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건축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이나 관련 네.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현장 경험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요. 물론 이제 집을 고쳐주는 게 건축 전공 학생들이 굉장히 뭐 전문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혜지도 얘기했듯이 200만 원 정도 수준에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집을 고쳐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부시고 새로 짓고 하는 그 건축의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 그러면 뭐 도배 장판을 바꿔준다거나 무슨 아니면 어디가 깨졌는데 문을 수리해 준다거나 뭐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저는 그 서포터즈의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그 좋지 않을까. 꼭 우리가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그 자꾸 이렇게 담을 쌓게 되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이고 헤비타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헤비타트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할 때 뭐 건축이나 집을 지어 본 사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가서 집을 짓는 거에 참여하면서 자기도 새로운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를 접하는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뭐 어떤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어 뭐 우리가 저기 그 수업에서 제가 업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그 4 팀이 특히 삼성물산 건설 부분의 업의 개념을 그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쪼끔 이렇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바깥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는 세부 실천 계획이라는 거를 쪼끔 더 디테일하게 정말 그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그 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인제 필요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얼개를 만들어 본다는 것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팀은 몇 팀으로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몇 팀의 발표를 듣고 싶으세요? 4 팀이 선정을 해 주세요. 발표한 팀이. 역순으로 3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팀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3 팀 발표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늦게 들어가지고. 네. 기업가 사회공헌 CSB 수업 이제 지역경제 청년 채용 지원 사업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 발표를 맡은 이효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프로그램 제안에 대한 배경과 목적, 주제 및 대상에 대한 설명 후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사업이 나을 소셜 임팩트에 대해 순으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사회공헌이라는 활동을 이제 기업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방침과 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고요.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좀 기업이 점점 성숙 단계에 접어든다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며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경영을 하는 것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먼저 해당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NGO 단체와 공동사업을 실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을 정리했고 또한 자원인 이제 임직원들을 활용한다면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그 임직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대하는 이제 소셜 임팩트와 기업의 이익과 같은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지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한번 팀원들과 논의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고려사항을 참고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이제 배경과 목적은 먼저 저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중 청년 일자리의 심각성을 선정했는데요.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 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실상은 이제 단순 노무 종사자의 이제 비율이 늘어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저희 사회적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즉 이제 청년 유출이 증가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 문제의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역 소멸의 문제의 결과 청년 창업 지역 사업인 지역경제 청년 채용 지원 사업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사회적 경제에 종사를 희망하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 그리고 관련 직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그리고 또한 이제 지역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 거주 청년들로 이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지역 혁신과 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해당 지역의 이해를 기반으로 취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핵심 내용인데요. 지역은 저희가 공주로 선정했고 사업을 이행할 기업은 SK 이노베이션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선정의 근거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왜 선택했냐라고 설명이 드린다면 앞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려 사항 중에서 기업의 업과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운영 경영 방침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 일자리 제공과 기업이 가진 이제 자원을 활용하여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해당 근거로 두었습니다. 그러한 근거 사항으로는 지난 사회공헌 활동인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고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NGO 단체와 협업을 했던 활동들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연계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은 이제 충남 공주일까? 이제 처음에 저희 팀원들과 논의했을 때 가장 가까운 지방 소멸 지역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제 충남시에서는 공주, 논산, 보령이 이제 지역 소멸이 이제 위기에 처한 곳을 알게 되었고 또 그중 공주시에서는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이 많고 또 계속 지속적인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상과 지역들의 특징을 살려서 먼저 사회적 경제에 종사를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들을 해당 지역에서 모집을 합니다. 이 청년들은 SK 이노베이션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과 이제 공주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십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업무 역량을 개발합니다. 인턴 활동은 한 6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을 예상을 두었고 인턴 활동 종료 시 해당 기업에 이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이제 기업에 지원하는데 스펙 같은 활동으로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이제 취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한 한편으로는 기업이 해당 지역 사회적 기업 사업 공모전을 개최해서 인턴십에 참여했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그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을 창업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개최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은 인턴십 활동과 창업 활동으로 인해 정착하는 청년들의 지역 활동을 기대하고 청년들은 인턴십 활동과 창업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 것을 소셜 임팩트 효과로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인데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사회공헌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제 7월에 개최를 되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할 예정까지가 저희 기말 이제 발표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3팀의 발표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4팀의 이현용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충남 그 청양부여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청년으로서 지방소멸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런 그 사업 CSV 활동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발표 정말 잘 들었어요. 근데 혹시 공주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만한 기업이 혹시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다양한 사실 사례들을 이제 기재하지 않았던 거는 처음에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선정했던 기업들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연계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좀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두었고, 그래서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다가 먼저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턴 활동이나 아니면 지원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그 조사한 걸로는 이제 소일의 그 지역에 좀 더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 분야들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4조 박신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천안에서 주로 하는 이유가 대학생과 청년들의 유입이 많아서라고 했었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실 때 공주에서 그 도시재생 말씀하시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천안에는 대학생들이 유입이 많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공주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서포터즈 활동은 아니고요. 이제 인턴 일단 저희가 선정한 이제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제 소셜 미션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역 소멸과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제공,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두 가지로 두고 있고, 천안으로 하면 사실은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을 때 천안에 하면 참 좋겠는데,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선정했을 때 이제 충청남도 그리고 천안과 지금 가까이에 있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회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이 굉장히 이제 돋보이는데, 일단 지역 소멸이라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역 소멸을 그냥, 그거는 자연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그 공주에 가서 다 같이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지역의 인구를 짧은 시간에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아까 이제 그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같이 그 오프라인상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과정들이 좀 이제 단순화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게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중간에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단절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표면에 대해서는 이제 봤지만, 그
거를 해결하는 내면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인제 지금 3 팀에서 그 공모전에 참여를 해 보고 싶다는 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언을 하자면 어 일단은 그런 그 제안 그런 그 공모전에 참여하는 제안서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러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쪼끔 더 디테일한 어떤 그 접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거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쪼끔 아까 얘기했듯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문제가 그 뭐 원인부터 시작해서 해결 방법까지가 좀 이렇게 그 심도 있게 고민이 된 어떤 그런 근거들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다가 그런 공모전에서는 예산도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홍보 방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그 평가표의 요소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각각이 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쪼끔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단 지금 그 ESG라는 거를 그 공모전에서 토픽으로 삼았잖아요. 네. 그거의 상당 부분은 지금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문가 인터뷰에서 이제 우용호 소장하고도 이제 ESG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 그 협의회가 공모전에서 ESG라는 그 토픽을 앞세운 거는 어쨌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업이 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는, 뭐 환경이라는 게 꼭 그 오염도를 줄이고 뭐 깨끗한 뭐 쓰레기를 덜 버리고 이런 거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ESG의 환경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 부분의 토픽에 쪼끔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공주에 있는 뭐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인턴십을 들어가거나 이런 어떤 그 뭐 단순한 어떤 일회성적인 그런 거보다 쪼끔 더 그 공주에 대한 지역 조사나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정말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이제 공모에선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제안서 자체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기부를 하면 지원금을 주면 이 '공주 지역의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그러니까 기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안서 자체에서 우리는 인제 지금 수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제 3 팀에서 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수업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인제 아웃라인은 거의 다 이제 그 담겨 있지만, 공모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2 단계 3 단계로 고거를 좀 디벨롭 시켜서 공모전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좀 세심하게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라도 그 저랑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어 실제로 뭐 아까 이제 그 신영이가 그 천안에는 대학생이 몰려드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대학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대학생들이 거기에 거주하진 않아요. 학교를 왔다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천안의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젊은이들이 천안이라는 지역에 머무르는 절대 시간은 학교 수업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천안에서도 젊은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도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인제 그런 데서 오는 건데, 우리가 공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교육 도시였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공주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를 굉장히 그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저희 가족으로 평가를 할 정도로 교육 도시라고 표방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공주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역 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가지고 그거에 집중해서 제안서를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 우리 수업 발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다음 단계로 좀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제언을 해 봤고요. 어 이게 그 흐름이 보면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툭툭 던졌잖아요. 이제 고거에 대해서 쪼끔 더 이렇게 그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제 깔때기처럼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제안서를 써서 그 제안서의 프레젠테이션을 받는 그 평가자들이, 심사위원들이, 아 그리고 여기는 어 지원을 해서 시상을 하면 '저 문제 하나는 해결을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명확한 방식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나 홍보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후 평가의 관리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좀 쪼끔 더 보충해서 공모전에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환이랑 성민이랑 늦게 들어왔지만 혹시 뭐 쪼끔 듣고 질문 혹시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은 앞에 못 들은 팀 거는 나중에 영상 보면서 평가에 합쳐 가지고 3개, 본인의 팀을 제외하고 3개 팀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네. 그러면은 그 기말 평가 이 네. 평가지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원래는 오늘 6 시까지죠. 근데 네네. 6 시까지 이게 업로드가 안 될 거예요, 네. 컨버팅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를 못 본 학생들은 그걸 봐야 되니까 제가 8 시까지로 그렇게 마감을 해 놓을게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학생들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 중간 평가에서 이 빈 양식을 제출한 학생이 2명 있어요. 본인이 빈 양식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그게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 중간 평가에서 제출한 양식을 한번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1차 팀 평가에서 1 명이 있었고요, 빈 양식을 제출한 사람이. 그리고 중간 평가 때 1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파일로는 이게 평가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올리실 때 분명히 체크를 이렇게 잘 하셔 가지고, 본인 팀을 제외하고 제가 일부러 3개 팀만 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본인 팀을 제외하고 몇 팀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이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쪼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다음 팀은 몇 팀 발표를 들을까요? 1팀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1팀 되셨나요?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1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최하나입니다. 어떠한 배경과 근거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는지, 선정 기업인 BR코리아는 어떤 회사인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 방안은 어떠한지를 마치고 Q&A 시간을 갖는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전 팀원들의 공통 관심사를 모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관심사 중에서 저희 팀의 공통 키워드는 아동, 청소년, 건강, 영양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 문제가 현재 발생되는 것이 있는지,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인지를 조사했습니다. IT의 발달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서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게임을 하느라 예전과는 달리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나 함께 노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이 자제되며 몸이 움직이는 신체 활동의 기회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들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주제는 소아비만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소아비만율이 높은 수치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줍니다. 소아비만이 생기는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바삐 하시느라 아이가 직접 음식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빈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직접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양 섭취에 대한 교육이 바로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음식을 챙겨주실 때에는 골고루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해 주시지만 아이들은 이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건강보다는 맛을 우선시해서 과자, 젤리, 콜라, 햄버거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에 접근이 쉬워진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유발된 소아비만은 다양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먼저 성인병, 관절 질환 등 육체적인 문제, 열등감, 우울함 등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조숙증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특히 10세에서 13세 초등학생 시기이죠. 이때 비만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될 경우가 70%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불규칙한 생활 패턴,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자식 생활 등의 증가로 소아비만이 더욱 증가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동 청소년과 건강, 영양을 결합한 문제인 소아비만에 대해서 식품회사 중에 기업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식품회사 중에서 선정한 기업은 비알코리아인데요. 먼저 비알코리아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알코리아는 SPC그룹의 계열사로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먹는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식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와 미래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알코리아는 다양한 사회공헌을 시도했는데요. 먼저 장애인 카페인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의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커피 제조와 이론 교육을 실시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가족을 대상으로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느끼는 푸른숲 걷기 캠페인, 셋째로 가정 내에서 양육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EBS 좋은 친구의 희망의 교실, 네 번째로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와 협업해서 무실점 이닝을 달성할 경우 계속 달성할 때마다 도너츠를 적립하고 이를 노인복지관과 장애아동 재활원에 도너츠를 기부하는 것, 다섯 번째로 도서 산간 지역의 아동복지 시설이나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스크림을 선물하는 핑크카, 부산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랑의 연탄 배달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아 비만의 문제와 비알코리아를 결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많은 기업 중에 왜 비알코리아를 선정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강의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유한 킴벌리 예시를 들어주셨던 것 기억나시나요? 유한 킴벌리는 휴지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훼손해서 나무 심는 활동을 하고 또 주류 회사는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그런 예시를 들려주셨던 것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비알코리아는
도넛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도 높은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상반되는 당뇨와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사회공헌을 제공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또 앞서 보신 6가지의 사회공헌을 생각해 보시면 제품을 선물하고 뭔가 나누는 활동은 있지만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의 그 포장 용기 외관을 변경시키는 걸 활용하는 사회공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회공헌 방식을 제공하고자 선정했습니다. 저희 팀은 2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앞서서 아동 청소년과 건강, 영양의 공통 키워드로 소화비만의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아이들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획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선발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중에 있는 창체 시간을 활용합니다. 기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번을 구성해서 한 달을 소요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는 비알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식품 영양 전문가 그리고 임직원들과 은퇴 스포츠 선수가 있습니다. 1주차에는 교실에 작은 마트를 꾸며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재미있게 장을 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장을 본 재료와 음식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음식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절한지, 이 음식은 어떠한 영양 성분이 많기 때문에 좋고 혹은 또 나쁘고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2주차부터는 체육 활동이 시작됩니다. 2주차에 2가지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컬러 꼬리 잡기입니다. 자신의 꼬리를 보호하면서 상대팀의 꼬리를 뜯는 게임인데 이때 알록달록한 꼬리를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의 색깔로 정하도록 합니다. 2주차의 2번째는 고무판을 뒤집는 게임인데요. 앞면에는 아이스크림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이제 도넛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팀의 그림으로 더욱 많이 뒤집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3주차 활동은 조금 특별합니다. 은퇴 스포츠 선수들에게 아이들이 직접 스포츠 활동을 지도받는 것인데요. 운동은 축구, 배드민턴 등 아이들이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선정해 둡니다. 특별히 저희가 은퇴 스포츠 선수를 굳이 협약처로 갖는 이유는 2017년을 기준으로 은퇴 선수의 무려 36%가 현재 무직으로 지내고 있다는 실태에서 착안된 아이디어입니다. 4주차는 2주차와 마찬가지로 2가지 게임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베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에서 낸 노래가 있어요. 그 음반을 가지고 신나게 몸을 흔들면서 만복의 수가 높은 팀이 승리하는 게임을 진행하고 2번째는 신메뉴에 대한 게임입니다. 아이들에게 도넛과 아이스크림 카드를 나누어 주는데 한 아이에게만 신메뉴 카드를 이제 나눠줍니다. 그러면 각 상대팀이 이 신메뉴 카드를 가진 아이를 찾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2번째 게임까지 마무리하면 4주차의 모든 활동이 끝나므로 베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의 신메뉴를 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먹고 프로그램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로는 먼저 기업에 대한 메뉴를 아이들에게 쉽게 노출시키기 때문에 여러 메뉴들이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아이들이 기업에 대해서 친숙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 잠재 소비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1주차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영양 교육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3주차에는 은퇴 스포츠 선수와 협약을 하면서 은퇴 스포츠 선수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1주차 영양 교육을 통해 영양소에 대한 지식을 쉽게 쌓을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게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고 재밌게 체육 활동을 제공해서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주차 은퇴 스포츠 선수에게 체육 교육을 받으면서 운동을 전문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개를 기획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나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포장 용기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요. 외관을 아주 살짝 변경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 포장 용기에 당뇨와 관련한 간단한 QR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 QR에서 당뇨에 대한 다양한 정보, 또 이벤트를 통해서 운동기구를 제공하는 그런 응모 이벤트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QR을 인식시키면 당뇨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당뇨에 대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나 실내 운동 영상 등이 제공되도록 연동합니다. 응모 이벤트로는 베스킨라빈스나 도넛을 이제 일정 이상 큰 사이즈를 구매했을 때 참여 가능한 이벤트로 상품으로 실내 운동기구나 베스킨라빈스 또는 던킨도너츠의 기프티콘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저희가 협력 기관을 선정했는데 운동 소도구를 판매하고 또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제공하는 시셀 코리아입니다. 이 포장용기 디자인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당뇨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질 높게 제공합니다. QR만 인식하면 실내 운동 영상이 바로 제공되도록 해서 운동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고요. 또 흥미로운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기업과 함께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질 좋은 운동 소도구들과 영상을 제공하고 협력 기업과 DR 코리아 모두가 함께 홍보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팀이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혜지하구님 먼저 손 들어주셔서 질문 받겠습니다. 4팀의 조혜지입니다. 그 운동선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 얘기하셨던 프로그램의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네. 이거를 좀 사실 한 달이면은 일자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 프로그램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 번 실행될 때의 기간이 4주라고 일단 소개를 드렸던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학교마다 아니 혹은 그 반마다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 4주이지만 이걸 한 달로 잡아서 1월은 어떤 학교, 2월은 또 다른 학교, 3월은 어떤 학교, 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네,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질문. 네, 현영하구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1주차 때 똑똑한 장복이라고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사실 아이들이 마트를 본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생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코멘트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간단한 조리를 하는 것도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손 들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덧붙여서 애들이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신영하구님. 네, 저 4조 박신영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직접 교육을 해서 소화비만에 대한 그런 걸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전에 보건 수업이나 그런 거에서도 소화비만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그런 거와 교육 방식이 다를 뿐인데 혹시 그 이전에 했던 교육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소화비만이 줄었다는 통계나 자료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보건 교육은 사실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보건 교육은 생각을 못 했지만 저희가 소화비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발표 시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소화비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그 비만, 당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진 문제가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병에 걸렸는데 이게 병인지 모른다. 약간 이런 거죠. 소화비만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는 거는 말씀해주신 보건교육에서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은 꼭 그 문제를 가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초등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감소했다는 그 통계를 바탕으로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선민아버님이랑 재환아버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목적에 있어서 활동에서 아이스크림 뒤집기 이런 거를 봤던 것 같은데 그 활동에 있어서 얻고자 하는 효과나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 베스킨라빈스 이런 그런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사실 이 얻는 효과가 그 아이들의 인식 변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쪽이 좀 더 강조되어 보였던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런 거 말고 조금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안 그래도 교수님의 그 평가지를 보고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근본이 되는 이런 문제의 탄탄함을 먼저 증명하려고 여기에 자료 조사를 좀 실어서 그 말씀해 주신 척도에 대한 부분을 좀 미흡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평가지를 보자마자 어떡하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아마 아이들에게 일단 척도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에게 너 지금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활동할 때 얼마나 움직이고 있어? 뭐 이걸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프로그램이 마치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또 비슷한 설문지를 또 준비해서 전후 효과를 측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전 질문이 저희 목적은 사실 아이들의 활동량 증가를 위해서 좀 더 재미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어요. 약간 게임이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막 신서유기에서 뭔가 한 것 같고 이미 알고 있는 게임들에다가 이제 기업의 그런 아이스크림 꼭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업의 사회공헌이니까 이걸 좀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보자 기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한하구님 질문 받고 저희 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업 기관으로 BR 코리아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수업 인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자라는 게 좀 취지 맞죠? 네네, 맞습니다. 약간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PPT에서 식품 포장 앞에 약간 당도였나? 아무튼 뭐 영양학적으로 뭐 어떻게 뭐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표시를 하자 이런 거. 네네. 네, 그런 포장용기 거였죠. 디자인에서 네. 근데 음식에 관련한 포장에서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혹시 이미 하고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가지고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하자라는 목표가 있었고 포장 용기를 새로 디자인해보자, 뭔가를 더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는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기업을 까먹어 버렸는데 저기 콘초랑 그런 과자 뒤에 아기들 실종아동들 이제 홍보해가지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제공을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을 했고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 자세한 설명들을 저희가 QR로 연결한 이유가 아니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데 내가 당뇨에 걸렸어? 약간 이런 거는 되게 거부감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당뇨에 대한 뭐 심각성이나 그런 거를 알아보고 또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BR 코리아에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회공헌이기 때문에 QR로 해서 여기 들어가면 당뇨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내가 당뇨에 걸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건 또 맛있게 먹고 궁금하면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질문 답변되었을까요? 네, 그리고 좀 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희 약간 시간이 될까요? 그런가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아직 20분 안 됐어요. 네, 네네. 하셔도 질문. 돼요. 네. 그럼 딱 한 가지만. 어찌 보면 좀 본질 자체를 좀 흐리는 질문 같기도 한데요. 네네. BR 코리아라면은 제과점, 그러니까 상표에서 보다시피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칼로리고 당도가 높고 사실상 소화 비만의 주적이라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 관련 사례에서도 오히려 그런 그 기업에서 이렇게 좀 반대되는 그 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신뢰성을 준다. 그래서 여기 하자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냥 아예 정말 관련된 헬스케어 뭐 그런 전문 기업과 협업을 하는 거는 또 어떤가요? 그 왜냐면은요, 약간 정반대되는 활동도 벌이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성도 그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뭐 도움이라든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거는 애초에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음, 저희는 일단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을 먼저 선정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말씀해주신 부분은 약간 복지라던가 의료건강?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의 뭔가 기관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아까 유한 킴벌리의 예시처럼 훼손하지만 아이들에게 문제를 안겨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회공헌을 제공한다가 네, 저희 취지는 일단 맞았고 그 취지에 맞게 말씀해주신 걸 덧붙이면 사실 아이스크림이나 도넛을 안 먹게 해야 하는데 제가 기업 입장이라면 그럴 순 없잖아요. 많이 판매해야 하고 실적은 그대로 오히려 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를 좀 더 알려주고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저희 운동량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먹고 문제가 되더라. 또 그거는 네 저희가 기업의 그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는 활동량 증가이기 때문에 이런 체육 활동을 기획했던 거입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고요. 재환이가 질문한 거는 일단 그 모범생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식이고, 우리 과목은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여서 제가 그 이론에서 설명할 때도 전략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기업사회공헌 활동은 전략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전략적이라는 거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느껴지세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세요? 긍정적은 1번, 부정적은 2번. 어떻게 느껴지세요? 뉘앙스가. 긍정적으로 느껴지세요? 저 기업은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아주 전략적으로 하네. 이랬을 때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세요? 아주 야가 빠졌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근데 기업사회공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은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기업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경영활동의 한 요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기관이나 정부는 진짜 소아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기업을 붙여서 뭐 하게 한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포장 용기가 문제가 많잖아요. 일회용 배달이.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배달의 민족에다 미션을 줬어요. 이 포장 용기에 대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라. 그거는 정부가 기업한테 그 해결하는 가장 그 포장 용기를 많이 쓰는 기업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그거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기업이 부응하는, 참여하는 어떤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요번 학기에 배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도 했고 다른 어떤 뭐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기업사회공헌 요번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 배운 기업사회공헌은 과연 이 활동이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기업은 그걸 제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코카콜라나 유한킴벌리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바람에 더 학생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제 포장 용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사회공헌 활동 이라기보다는 마케팅 CRM 활동이죠, 사실은. 제가
그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 얘기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기업사회공헌 활동은 우리가 그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고, CRM 활동은 이게 많이 팔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라벨에 뭐 그 미아 찾기 이런 거 넣는 것도 사실은 그 CRM 활동, 마케팅 활동으로 사실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이제 두 가지를 그 1팀에서 좀 욕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좀 많이 빚어졌던 것 같고, 결국 기업사회공헌은 A라는 기업이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매출 신장을 가져올까, 수익 창출을 갖고 올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해서 전략적인 기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그 키위 포인트고, 제가 저희가 89년부터 삼성에서 삼성 어린이집 사업을 했었어요. 그 전국에 한 50개 정도 삼성 어린이집이 있는데, 89년도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죠. 그래서 전국에 이제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이 된 99년도에 제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그 어린이집을 나온 아이들한테 뭐 걔네가 10년 됐으니까 4학년부터 중학교 다니는 애들까지, 뭐 6살에 들어온 애는 중학교도 다니고 처음 태어나자마자 들어온 애들은 뭐 10살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뭐 이런 것 조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프로야구가 막 이제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야구단 중에서 어느 야구단이 좋으냐. 그런데 삼성 어린이집 출신하고 다른 그 어린이집 출신 애들을 비교했을 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삼성 어린이집 출신은 삼성 프로야구단을 100% 선호하고 100%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참, 그게 우리가 좀 부정적인 단어로는 세뇌라 그러는데,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계속 습관처럼 보고 습관처럼 듣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BR 코리아의 그 아이들한테 그 아이스크림을 먹이면서 너네 이거 아이스크림 먹지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사실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 뭐 4주 했다고 애들이 뭐 소화비만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겠어? 비만이 개선되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이제 그런 프로세스 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자기네들의 인지도나 선호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은퇴 스포츠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은퇴 스포츠를?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저희 세대의 그 여자 교수들을 보면 엄마로 인식한대요. 아, 집에서 엄마를 피해왔는데 학교 와서 또 엄마를 만나는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엄마 같은 대비가 된대요. 그런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라 그러면 좀 젊은 체육학과, 뭐 꼭 전문 스포츠가 아니어도 되니까, 선수 출신이 아니어도 되니까 체육학과 학생들 아이들하고 잘 뛰어놀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한 팀 남았어요. 2팀. 네. 2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한 끼 식사 온앤온의 발표를 맡은 이해당입니다.
목차는 사업 배경, 온앤온 소개,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순서입니다. 먼저 사업 배경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13억 톤, 우리나라는 연간 500만 톤의 못난이 농산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물 역시 뼈가 부러지거나 오징어 다리가 떨어지거나 생선 비늘이 벗겨지는 등의 문제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500만 톤의 못난이 농산물을 폐기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 가속화의 원인이죠. 그래서 온앤온은 못난이 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영양가 있는 반찬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반찬가게 창업을 기획합니다. 사업명은 온앤온이며 영어로 켜다의 온과 한자 따뜻할 온을 합쳐서 따뜻함을 켠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못난이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심을 켜는 것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결식아동, 대학생에게 따뜻함과 관심을 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인을 위해 6개월간 파일럿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앤온의 목표는 못난이 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반찬을 판매하는 것이고 영양가 있는 반찬을 저렴하게 판매하므로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다사랑 공동체와 영리기업이 협력하여 사업 비정규직이나 실직한 취약계층에게 창업 지원을 해주고 못난이 농축산물 업계와의 협력으로 저렴한 가격의 식자재를 구입합니다. 반찬가게를 창업한 취약계층은 창업 관련 전반적 교육과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저렴한 반찬을 판매하게 됩니다. 결식아동이나 대학생들은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게 됩니다. 물론 가게를 이용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반찬 판매와 더불어 배달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배달 시엔 다사랑 희망 메시지를 부착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도 함께 배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게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저렴한 가격의 반찬 구매와 더불어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못난이 농수축산물로 영양가 있는 저렴한 식사를 만들어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합니다. 반찬가게는 다사랑 공동체가 관리하기 쉽도록 안양 지역에 창업할 것이며 여기 빨간색 박스 보시는 것처럼 관양, 이동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가 많아 매장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장 크기는 15에서 20평 남짓 크기로 약 5,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깔끔한 인테리어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가게 이미지를 줍니다. 운영 시 포장 및 배달에 집중하고 배달은 유급 봉사자를 활용할 것입니다. 반찬가게 상품들은 못난이 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사진과 같은 반찬을 만들 것이며 국찌개류는 육수와 재료를 따로 포장하여 밀키트 형식으로 판매할 것입니다. 온앤온 사업을 했을 때 기대 효과입니다. 취약계층은 반찬가게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못난이 농수축산물 업계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지던 것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대학생 등 영양의 불균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저렴하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사랑 공동체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못난이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반찬 만들기로 환경 문제와 영양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앤온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최하나 학우님.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이름부터 마음에 들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점은 뭔가 판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판매잖아요. 뭔가
근데 판매만큼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익의 타겟층이 약간 대학생 이게 스쳐 지나가가지고 혹시 홍보를 그만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러니까 많이 알려야 많이 판매가 되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이 혹시 기획이 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양의 그 관양 이동 쪽에 이거를 창업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이 유동인구가 많고 여기랑도 다 안양역, 평촌역이랑도 다 가까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치만 잘 잡으면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요. 홍보에 관련된 건 따로 그래서 생각해둔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배달 서비스가 혹시 주변 지역이었을까요? 배달은 가능한 곳 어디든. 그러니까 배달이 약간 두 가지잖아요. 저희가 배달의 민족처럼 주변 가게에서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니 쿠팡처럼 약간 전국에 마켓컬리처럼 이렇게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 처음에 두 번째를 생각하고 들었다가, 방금 또 답변해 주신 거 보면 첫 번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전국적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직 더 네네. 커지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혜지아군님. 네, 저도 수익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이제 그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을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도 수익을 얻어야 할 텐데 못난이 농수산물을 아무리 저렴하게 매입한다고 해도 좀 수익을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 작은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를 다 도는데 30분이면 다 돌아요. 그런 가게 동네 안에도 반찬 가게가 2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양역 말씀하셨던 안양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번화한 곳이고 근처에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반찬 가게 같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반찬 가게는 1,000원, 2,000원 저렴하다고 해서 더 먼 곳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수익성에 대해서 의아함 같은 게 좀 들어가지고 혹시 만약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질문보다는 제안인데 그냥 뭐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는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일반 가격을 받고 차라리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생각하실지. 네. 네,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그 못난이 농수축산물이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어서 그걸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서 그거를 조금 완화하고자 이런 방법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 엄청 커다란 수익 그런 거는 목표가 아니지만 네, 환경 오염 일단 그거를 좀 막아보자. 이게 저희의 목표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3팀 장선민입니다. 저는 일단 목적이 영양 불균형 대상자로 해서 영양 불균형을 조금 해소한다는 게 큰 목적이었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제 모집 대상이 실직자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 창업을 운영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양 불균형 대상자하고 취업 실직자 이런 걸 다 같이 고려해서 모집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양 불균형 대상자는 그 반찬 가게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 분들인 거고요. 그 반찬 가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실직하신 분들이나 취약계층, 다른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이 아닌 다른 그 취약계층 사람들을 생각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영양 불균형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일반 구매자들도 구매를 할 수.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표에서도 그분들을 주요 타겟층으로 하고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창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찬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4조 박신영입니다. 그 못난이 재료들 사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재료 자체가 그 예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라 사람들이 꺼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꺼려하는 부분들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못난이 농산물이 지금 현재 그 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제로 웨이스트나 현재 그 환경을 보존하자는 그러한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따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치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그런 인식도 지금 사회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식을 만들 때 어차피 뭐 껍질 같은 것도 다 벗겨서 만들 거고 하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섞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제 잘 말씀을 드리면 못난이 농산물이 가격도 싸고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질문은 아니고 이제 다산항공동체 지금 출마 준비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덧붙이는 제안 같은 건데 저희 집도 반찬 가게를 이용할 때 엄마가 어디를 가나 보면은 사실 이제 반찬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리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으로는 그래도 맛에 대한 뭔가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답변으로는 그 차라리 못난이 농산물을 가져올 때 되게 많은 양을 가져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일반 반찬 가게에서 한두 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못난이 농산물 중에서도 특정 몇 가지 야채 같은 걸 정해서 이거에 특화된 전문가나 그런 분들을 아예 차라리 고용을 하거나 정말 아예 전문가를 고용을 하거나 그 취약계층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봉사나 직원으로. 그럼 그 중에서도 되게 지원자가 많을 텐데 이제 음식에 대해 약간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받거나 아니면 그런 교육까지 좀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많았는데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럼 질문으로는 그 맛에 대한 차별성이 있었는데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맛에 대한 차별성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다시 조금만 더 회의를 해서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기획하신 프로젝트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농수산물도 가져와야 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줘야 하는 지출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수입은 사실 명확하지 않지만 지출은 명확한데 그 수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객이라도 흥미로워서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방문했다가 맛이 없으면 그런 재방문 의사가 점점 떨어지고 그런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세요? 아마도
공모전에 나가고 출마가 아니라 이제 그 공모전에 참여하는 거죠. 출마는 뭐 이렇게 선거할 때 나가는 거 출마. 그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좀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준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그 3팀도 그렇고 2팀도 그렇고 대회에 그런 어떤 공모전에 이런 거를 하려면 그 제가 평가지에 만들어 준 항목은 최소한 들어가야 돼요. 홍보 방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에 관련된 사후 평가 관리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게 꼭 복잡하고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가 있어야 될까? 컨셉을 못난이 그 농수축산물이라는 걸 가지고 재료를 했다 그러면 아예 컨셉을 그냥 그렇게 뭐 못난이 반찬 가게인데 우리는 그냥 그 위치나 뭐 이런 데도 좀 뭐 '번듯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아까 5,5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기업에서 지원을 받을 예정인 금액인 건가요? 네, 맞아요. 초기 비용은 그 협력하는 처음에 하는 기업이랑 해서 기업에 좀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5,500만 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건비는 얼마고 뭐 재료 구입비는 얼마고 시설비는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고 이렇게 항목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예산에 들어가야 이제 그 어 그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더라도 '아 우리가 주는 돈으로는 이런 거에 쓰이는구나.'를 알게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5,500만 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예산에서 올바른 그 표기 방법은 아니고요. 아까 6개월 파일럿을 한다 그랬는데 거기 설명돼 있는 거는 1 년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아까 3 팀도 그렇고 2 팀도 그렇고 외부의 어떤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는 오탈자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도 이제 그런 공모전에 심사를 하러 가면은 특히 예산 같은 부분에서 덧셈 뺄셈들을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팀원들이 다시 한번 그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오탈자나 뭐 그런 숫자가 틀린 것들은. 그래서 고런 것들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취약계층이라고 너무 넓게 잡아서 다사랑 공동체에 나가실 거 참여하실 거라고 하니까 다사랑 공동체가 관심 있어 하는 여성 계층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보셔서, 뭐 결혼 이주 여성이면 결혼 이주 여성, 뭐 미혼모면 미혼모, 경력 단절 여성이면 경력, 이런 식으로 좀 좁혀서 범위를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여성 이러면은 뭐 굉장히 문을 이렇게 개방한 것 같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쪼끔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쪼끔 이렇게 그 정교하게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외부의 그 공모전에 참여하려고 하는 팀들은 어쨌든 그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은 우리 수업 과정에서의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 친구들이 준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그 제안들을 참고해 가지고 더좀 외부에 나가는 어떤 그런 프로포절로 쪼끔 이렇게 많이 좀 가다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제 4개 팀의 발표를 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평가표를 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평가 항목에 맞춰서 그 제안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을 수업
옆에서 들으신 학생들은 아마 이게 이런 항목이 다 필요하다는 거는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수업에선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 5개 항목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팀이 있고 얘기를 하지 않은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각 평가를 하시면서 감안해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말 그 팀 보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나 또 아까 얘기했었던 판넬 제작하는 과정은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그 팀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공모 참여하는 팀들은 혹시라도 제가 그 수업이 오늘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필요하시면 제가 그 코멘트를 해줄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언제라도 제가 그 여러분들이 조금 완성도 높은 제안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질문이나 그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요. 지금 그 신영이가 질문을 했는데 판넬 제작하러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팀에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저기 신영이 몇 팀이죠? 3팀? 4팀입니다. 그럼 4팀이 아무도 그 판넬을 제작하는데 갈 수가 없다는데 다른 팀에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판넬 제작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한두 명이서 그냥 4개 팀 정도면은 한두 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작을 좀 누가 맡아서 좀 해주실 분 있나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팀? 예. 1팀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 천안 거주가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예담이하고 한 명만 더 할 수 있는 학생에서 둘이서 4개 팀 거를 다 만드는 걸로 하고 하면 어떨까요? 예담이 도와서 같이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하게 되면은 내일 만들게 되는 건가요? 네, 내일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전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벅찰 텐데 좀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없어요? 그러면은 그 3팀이 만들 건가요? 3팀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누가 하기로 했나요? 저희도 시간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끝나고 회의를 네. 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보려고 했던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네. 그래도 예담이가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벅찰 것 같은데 3팀에서 시간을 한 명이 좀 내주면 어떨까요? 일단 저는 서울 거주하고 있고 시험이 있어가지고 3팀에서 또 다른 친구들은? 저 내일 사무실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참여가 어려워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내일 몇 시에 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내일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전에 다 끝내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어제 6시 넘어서까지 작업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근장이 끝나면은 9시부터 6시까지라서 근장이 끝나면은 가서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전에 작업을 하시고 학사에다가 혹시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아니, 근장을 어디서 하세요? 외부에서 합니다. 아, 외부에서. 네, 그래서 그럽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그 근로장학생 중에 그 학부에 와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한테 제가 조교한테 얘기해서 그 학생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예담이가 내일 오전에 가서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성민이가 얘기했듯이 그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놔두고 가라는 건가요? 네네, 놔두고 가시고 학사에다가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담이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다른 팀원들은, 다른 팀 거는 파일을 예담이한테 어떻게 전달할까요? 저희 1팀은 카톡으로 예담 학우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팀들도 그러면 전달해 주시고, 그 정문 복사 가서 그 프린트 해가지고 나머지 판넬이랑 문구류는 조교가 다 준비를 해서 내일 갖다 놓는다고 했으니까 내일 가시면 아마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조교한테 제가 내일 아침에 연락을 해서, 오늘 아직 퇴근 안 했을 테니까 지금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그 근로장 학생 오는 학생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안 되면은 아까 성민이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다른 또 질문 없으시고 우리 모든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해주는 예담이하고 성민이한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방학 동안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학기에 또 뵐 수 있으면 뵙고, 우리가 또 인연이 또 있으면 계속 보겠죠. 하여튼 방학 동안에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된 어떤 궁금한 거라든가 어디에 참여한다거나 공모전 나간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응답을 해드릴 테니까, 응답하라 2021 이걸로 할까? 95를 하여튼 응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건강하게 여름방학 잘 보내세요. 그럼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아 고마워요.